서체의 원류, 서체의 종류를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그 붙잡는 요령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저 왕이지의 필진도를 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그 글씨가 전서, 예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서법이 정립된 게 바로 왕이지 때로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이게 여기 연표를 보면은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 그렇죠? 하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끝나고 진나라, 시황제가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한 고조 유방이 통일하고 삼국을 거치고 요 시대 끝나고 나서 요게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죠. 남북조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수나라 통일하고 수나라 통일 끝나고 나서 당나라 들어가죠. 당나라 들어가고 당나라 끝나고 나서 5대 19 들어가고 5대 19이 들어가고 연표로 본다면 5대 19 끝나고 송나라 들어가고 송나라 끝나고 원나라 들어가고 원나라 끝나고 명나라 들어가고 명나라 끝나고 송나라 되고 명나라 끝나고 청나라 되고 청나라 되고 청 끝나고 나서 이제 뭐죠? 중국이죠. 자, 이 역사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은주 시대에 이게 저 갑골문이 성행했다. 갑골문. 자, 갑골문이 성행했고, 그 다음에 주대에 와가지고 은나라 말기 주대에 와서 금문이 성행했고, 그 다음에 석고문이 성행했다. 이때가 전서입니다. 자, 이때 춘추 진대에 와가지고 대전이 성행하고 한대에 와가지고 예서가 성행하고, 자, 이 시대 삼국시대 이제 이때 지나가가지고 위진시대에 와가지고 이 시대에 동진에 왕이지가 나온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의 글씨는 그냥 글씨의 서의 예라기보다가도 그냥 문자의 표기로만 유행을 했다고 봅니다. 문자의 표기로만 유행을 했다고 보는데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북위, 서위, 동진, 서진 동진에 왕이지가 나오면서 서법이 정립이 됩니다. 물론 뭐 그전에도 서법이 있었지만은 확고하게 정립된 게 없었다고. 그래서 왕이지 때 와서 이제 서법이 정립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서법이 정립돼 가지고 쭉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법이 들어갑니다. 법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 왕이지 시대에 글씨가 이제 행서가 위진 남북조 시대의 예서에서 파생된 해서 육조해서죠. 육조해서가 예서 담기도 하고 해서 담기도 하고, 그래서 정립되면서 해서가 정립이 된다. 돼가지고 수나라 거쳐서 당나라 때 와가지고 구양순, 안진경, 우세남, 저수량, 동기창 이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해서가 정립된다. 그러니까 글씨 서체를 공부해보면은 여기에 예서가 삼국시대 50년 거치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 성행하면서 육조 해서하고 섞인다고. 그리고 육조 해서는 해서 긋기도 하고 여기 해서 긋기도 하고 예서 긋기도 하죠. 그 필법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 써봐야 된다. 자, 그런데 동진시대 왕이지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서체를 정립하죠. 해서, 행서, 초서에 능했죠. 예서에도 능했습니다. 전서에도 물론 능했다고요. 그런데 왕이지 전서나 예서는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해서, 행서, 초서만 근근히 전하고 있다.
근데 물론 뭐 왕이지 행서는 난정서라든가 집자성교서라든가 그런 글자가 많죠. 자, 그래서 왕이지 선생이 여기에 이제 법을 실어놨는데 여러분 책 마지막 페이지에 필진도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연표를 따져가면서 한 번 더 해보자. 자, 왕이지 필진도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필진도책이죠. 왕이지가 진나라의 우장군이에요. 진우장군. 장군이니까 장군답게 표현을 했죠. 우리는 왕이지를 그냥 서해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장군입니다. 자, 뭐라고 했노하면은 그렇죠. 지자는 지냐라. 자, 지자는 지냐라. 이 말은 대저 무릇 앞에 보는 어조사입니다. 대저 종이라는 것은 어조사 자자죠. 놈자자예요. 뭐뭐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진이래 편다는 거다. 진은 이래 마당이다. 진이다. 문자가 더 진이다. 종이는 진을 펴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필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소야라 했죠. 붓이라는 것은 칼이고 채죽이다. 요새 말은 총이고 대포다. 칼이고 채죽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묵자는 그렇죠. 묵이라는 것은 무갑이다. 무갑이죠. 갑옷이다 말 갑옷이다. 무갑이다. 재미있게 표현해놨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에 수연자는 뭐라고 했어요? 성지야라. 성이죠. 그러면 물하고 벼루라는 것은 성이고 못이다. 옛날에 성을 이렇게 만들면은 적군 쳐들어오지 말라고 도랑 파가지고 물려라고 해놨죠. 해자,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편 오면은 다리 나와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너 편 들어오면 다리 들어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다. 왕이지 선생이 문자 그대로 그겁니다. 군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술적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본령자는 그렇죠. 본령자는 누구죠? 내죠. 명령하는 자. 근본적으로 명령하는 자. 본령자는 뭐라 해서요? 장군자라. 나는 장군이래. 그러면 글씨 쓰려고 하면 내가 이제 붓도 있고 뭐 벼도 있어야 되는 나는 장군이란 말이야. 어? 먹은 갑옷이고 벼하고 못은 수연자는 성이고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뭐죠? 심의자는 부장해라. 마음과 뜻은 내가 글씨 쓰려는 마음이죠. 마음과 뜻은 뭐라 했으니까 부장이래. 부장. 본장이 아니고 부장이라고. 마음은 부자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결구자는 글씨 모양을 결구하는 거죠. 글씨 모양을 갖춘다는 것은 매절 결자, 갖출 구자. 결구자는 뭐라 했습니까? 모략이래. 우리 그 인생살이 같은 것도 모략이죠. 지금도 모략 아닙니까? 모략. 남 헐뜯고 모략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글씨 모양을 갖춘다는 것은 모략하는 것이다. 하여튼 일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양필자는 날릴 약자죠. 글씨를 날려 쓰고 이렇게 양필자는 글씨를 날려 쓴다는 것은 양필자는 뭐죠? 기중이야. 글씨를 날려 쓴다, 바로 쓴다 하는 것은 길하고 흉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씨 안에는 음양도 있고 오행도 있고 길흉도 있고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뭐 쓴다고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 써야 된다. 춘입자는 보령이라. 글씨 쓰다 보면은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글씨 쓰다 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거는 호령하는 게 앞으로가 뒤로가 이렇게 호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절자는 글씨를 불절한다는 것은 굽었다 폈다 하는 거, 꺾었다 하는 것은 불절한다는 것은 뭐가 되죠? 사륙이죠. 죽였다 살리다 하는 사륙하는 거. 이게 사륙하는 거다. 사륙이다. 불절자는 사륙이다. 이래 서두에 이렇게 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왕이지가 내하고 내 마음하고 글씨 쓰려고 하는 자세의 바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봅니다. 왕이지 선생 이거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 글씨를 완성하고부터 서법이 생겼고, 그래서 이 어른이 서법을 창시하고부터 세상 사람들은 다 추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지 선생의 서성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저 광해주상집에 청나라 때 강유희 선생이 기준을 삼을 때 왕이지를 잡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왕이지 글씨를 따라 쓰는데 아무리 따라 써도 왕이지를 능가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왕이지가 공부했던 것을 우리는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석도 남아있지 않고 다 부서져가지고 왕이지가 공부했던 걸 해야 이기는데 왕이지 거를 공부를 하니까 왕이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됐죠. 당대 동지시대 최고로 명필이 됐는데, 최고의 명필이 됐는데 글씨를 어떻게나 잘 썼던지 나갈 때마다 왕이지 7째 아들이 왕헌지가 잘 썼어요. 희지, 헌지 두 부자를 갖다가 이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왕. 이왕이라는 서보에 많이 나와요. 서보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왕이지 선생이 공직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잖아. 출장을 가는데 왕이지 선생이 뭐 역사에 보면 술도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나갈 때마다 대문 옆에 빈 벽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하나 써놓고 간다고. 습관적으로 뭐 시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써놔놓고 이제 출타를 하면은 요새 벤치로 출장을 뭐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게 아니고, 중국에는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다니다 보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떠올 수도 있고 2달이 떠올 수도 있고, 오면은 글씨를 왔던 글씨를 이렇게 본다고 그때 글씨 내가 2달 만에 글씨가 늘었는가 안 늘었는가 이런 걸 보겠죠. 그런데 이제 왕이지 아버지가 글씨를 참 잘 쓰니까 아들이 왕헌지가 아버지 가고 난 뒤에 싹 지아보고 똑같이 뺏겨나왔어. 지글씨로. 딱 왕헌지도 명필이죠. 요 글씨가 있잖아요. 그래 왕이지가 바깥에 나가 보고 나와가 보고 글씨를 보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래 보니까 글씨가 행편했거든. 야, 내가 갈 때 술이 되게 취했던가 보다. 아들 쓴 게 뭐고? 그래 자기가 썼는 걸로 이제 알지. 아우들이 지었다고 생각 못하고. 야, 그러면 왕헌지가 명필이지만 아버지하고 게임이 안 되죠. 왕헌지가 글씨를 아버지 쓰는 글씨를 보고 쭉 써가지고 이제 아버지 비준다고, 아버지가 명필이니까 아버지가 내 글씨 잘 썼니께 못 썼니께 물었단 말이야. 그래 왕이지가 쭉 보디만 이 사람아 요 글씨 점이 하나 빠졌네 하고 점을 딱 찍어줬어. 그리고 평가는 엄마한테가 들어봐라 이랬지. 어머니한테가 들어보라고. 그래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교정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이거 아버지한테 보이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평가를 받으라 하는 게 내 글씨 잘 썼니께 못 썼니까 엄마가 한참 다 듣다 보고 야, 요점 하나는 너 아버지하고 똑같다. 말 되잖아. 아까 저 아버지가 교정 해줬잖아요. 그 요점 하나는 똑같다 이 말은 뭐예요? 아주 멀었다 이놈아. 왕이지 그렇게 잘 썼어요. 서성입니다. 그러면 그 부인도 굉장한 수준이에요. 당연하죠. 무창부수니까. 당연하죠. 옛날에 신랑이 징기스칸, 그렇죠? 성질상한 철목 징기스칸 부인도 맹 징기스칸 못자는 여자 집안은 맹 장수입니다. 그래. 다 그래. 나폴레옹 부인은 또 안 그랬죠? 다 그래. 자, 이 왕이지가 그렇게 이제 왕이지 고사를 낳았고, 그래 왕이지가 서성을 소리 듣고 52살에 서성을 소리 듣는데, 그래서 이제 서성을 듣고 이거를 이 글씨 쓰는 비법을 남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대문을 한번 볼까요?
부욕서자는 그렇죠. 자, 내가 이 글씨를 쓸게요. 부욕서자는 욕서자는 대저 글씨를 욕서자는 글씨를 쓰고자 하는 자는 하고자 할 욕자. 대저 욕서자는 글씨를 쓰고자 하는 자는 글씨 쓰는 자는 어떻게 한다? 선건 그렇죠. 선건 간캐도 돼요. 하늘 건자 말릴 건자입니다. 선건 연무 선견 연무 그 다음에 뭐죠? 응신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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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자형 예상자형 그렇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무릇 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글씨를 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연묵을 말리고 벼루는 매일 씻어야 돼요. 벼루는 쓰고 매일 씻어야 됩니다. 씻어가지고 이래 써가지고 물에 담가가 싹 씻어가 다음에 또 새로 써야 돼. 그때 쓸 때는 질퍼강을 쓰게 하면 벼루를 말려가지고 먹을 갈아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먼저 연묵을 말리고 어떻게? 그렇게 한 다음에 먹을 잘 갈고 응신정사 생각을 고요하게 정신은 엉기게 한 군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상자형 머릿속에는 어떤 글씨를 어떤 식구절을 어떤 글씨를 어떤 형태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자형하고 자, 그 다음에 예상자형한데 어떻게 해요? 배소언항이죠. 배소언항 배소언항 크고 적고 우르르고 눕고 눕혀 쓸 것이냐 펴 쓸 것이냐 크게 쓸 것이냐 적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자형하고 그 다음에 평기죠. 평기 편편하고 곱고 진동하다 한다는 말은 움직여 쓰고 활기차게 쓰고 그렇게 하고 근맥 하는 것은 근육과 혈액이죠. 근맥 하여금 영자 근맥으로 하여금 그게 글씨 쓰는 골격으로 하여금 근맥으로 하여금 상련하고 서로 이어지게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글씨 쓸 때 한자 한자에 점과 비정자를 쓴다 해도 점과 해 정자로 쓰는 특히 행서 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써서 놓고 가고 들고 거두고 요 전부 다 요 맥락이 견사 맥락 그렇죠. 서로 이어지게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붓도 봐요. 붓도 쓸 때 이래가지고 휙 이래 가지 말란 말이야. 요만치만 가야 요렇게 오잖아. 움직임을 작게 해야 돼. 신명나게 하는 게 아니다. 움직임을 작게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찍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샥 가버리면은 안 되잖아. 운동도 그죠, 청장님? 내가 가볍게 잽잽을 해야만이 상대방이 때릴 때 막을 수 있는데 이래가 돌아가 버리면 때리면 맞잖아. 빨리 그동수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달마 역근경 중국 무협 소설에 보면 무협 소설이 아니라 실제요. 칠성둔법이라 한 평 안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피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나브라틸로바 여러분 테니스 치는 거 봤죠? 잘 치는 사람은 많이 안 뛰댕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래 쳐가지고 상대방이 막 헐떡지만 해도 하잖아. 한 번 일로 치기 저 뛰가고 한 번 저로 치기 저 뛰가고 이러잖아. 근데 잘 치는 사람 안 그래. 얼마 안 가. 에버트, 나브라틸로바 이런 잘하는 사람 안 봐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바쁘기만 바쁘고 공도 못 받아내고 결국은 지는 거란 말이야.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상 서로 상련 이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의제 필선 영우에 있죠. 의제 뜻은 있다 어디에? 필선 먼저 필선 영우에 붓은 먼저 붓끝에 둔 영우에 붓끝에 둔 연우에 연우에 뭐죠? 작자라. 글씨를 작자라. 글씨를 쓰는 것이다. 마음과 몸이 이 붓끝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항상 붓끝에 자 됐죠? 작자라. 이어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하는 건 만약이죠. 뜻은 붓끝에 둔 영우에 글씨를 쓰라 했죠. 만약에 평직이 평평하고 곱고 평직이 상사 서로 같고 같은 사자죠. 같은 여자하고 같은 겁니다. 만약에 평평하고 곱고가 서로 같다면은 어떻게 해요? 글씨가 평평하고 곱게 같다면은 상자는 뭐죠? 형상상자. 상은 형상 같다. 뭐죠? 산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산자와. 산자는 뭐죠? 일본말로 와르바시. 나무 짝대기 부사로만 똑같단 말이에요. 뭔 말일까요? 석삼자를 쓰는데 이래 쓰면 와르바시 부사라는 거 똑같아. 어떻게 쓴다? 하나는 하늘을 보고 향세, 앙세. 하나는 평세, 하나는 부세. 하늘 보고 사람 보고 땅 보고 천지는 삼자로 써라 이 말이에요. 형상경자를 쓰면 요래 가지고 요래 쓰면 요거는 산자래. 어떻게 쓴다? 똑같은 글씨는 한 놈은 요래 쳐다보고 하나는 요래 쳐다보고 하나는 요래 쳐다보고 하나는 요래 쳐다보고 요래 쳐다보고 방향이 다 틀리죠. 이 말이야. 똑같이 써놓은 페인트 글씨다 이 말입니다. 페인트 글씨. 그럼 이해가죠? 예. 관장님 이해가죠? 박사님? 그리 글씨는 글씨 같아 해야 되지. 간판 글씨 같아서는 페인트 글씨 같아서 산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계산해 놓은 산까지 같아서는 안 돼. 산자는 산까지래. 산까지. 시초하고 똑같다고. 시초 짝대기 와라마시고 똑똑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뭐라 그랬어요? 편불시서. 이거는 치우쳐져 있는 글씨지 이거는 글씨를 할 수가 없고 단 듣기 전액이래. 다만 듣기 전액이요. 그 전맥만 얻는 거야. 듣기 전맥이요. 전맥만 얻는 거지 글씨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짝대기 이래 끝나는 이거는 글씨만 전맥만 얻었다 그지 글씨를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냥 이래 쓰라는 건 뭐죠? 선이래 선. 그런데 여기에서 놓고 들고 놓고 거두고 하는 거 뭐라 해요? 획이라 그러잖아. 그럼 선과 획의 차이점이 뭐죠? 똑같은 짝대기인데 선은 그냥 선일 뿐이래. 획이라 하는 선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야. 그 생명을 불어넣는 게 여기에서 놓고 나가고 들고 놓고 거두고 하는 절법을 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 듣기 전에 이거는 글씨를 배운 게 아니고 전백만 얻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왕이지께서 뭐라고 했노 하면은 이 석각 하는 말은 뭐예요? 석각. 옛날에 이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작천 항상 썼다 뭘요? 차서지요. 이와 같은 글을 썼다 이 말이야. 아까 맨처럼 짝대기치. 옛날에 이건 항상 이러한 글씨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기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송이기야.
여러분 저 위진남북조 시대 나라가 많습니다. 속에. 청년님 맞죠? 그거는 뭐 송나라도 있고 연나라도 있고 별의별 나라가 다 있어요. 이 나라 시대에. 뭐 북위도 있고 서위도 있고 동진도 있고 서진도 있고 나라 군소 국가들이 많은 나라가 이 나라하고 이 나라란 말이야. 군웅 활거 시대죠. 그런데 왕이지도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기라는 사람도 이 시대의 송나라의 이기야. 역사가 그 이 시대에 송나라 이기라는 사람이 항상 그런 글씨를 썼는데 그런 걸 썼는데 이기라는 사람은 누구랬냐 하면은 날개기자죠. 이기라는 송나라 때 이기 누구냐 하면은 종효의 제자란 말이야. 종효지 제자래. 그럼 종효는 또 누구냐? 초서에는 장지고 회서에는 종효야.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떤 시대 사람아? 이 삼국시대 사람, 위나라의 정치가입니다. 위나라의 정치가 위오초관이요. 위나라 조조 밑에 빌어먹던 정치가이면서도 서예가야. 종효라는 사람이 해서에 능했어. 해서에 능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 해서는 위진남북조 해서하고 틀리죠. 근데 애서가 있고 종효의 글씨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효는 해설을 잘 쓰고 장지는 초서를 잘 썼는데 왕이제가 늘 하는 말이 그 어른들은 종효나 장지는 못무리 까맣도록 글씨 쓰고 구슬 씻거든 못무리라 하는 게 우리 이런 못무리 아니에요. 중국의 못무 소 낙동강보다 더 큰 연못이야. 낙동강 댐보다 더 큰 연못이 구슬 씻거가 새카맣도록 써. 나도 그렇게 쓰면은 잘 쓸 수 있다 이랬어. 그러고 왕이제 하신 이야기 뭐냐면은 종효는 해서에 대가고 장지는 초서에 대가지고 나는 해행초를 다 쓰는 사람이다. 그렇죠? 청자님 글씨만 잘 안 되죠? 사서상경도 잘해야 되고 풍수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죠? 선생님만 갖다 그렇죠. 거의 뭐 갖다 이제 정답이다. 요즘 약간 우선 바로 좀 한. 그러지 저 어른이 그래가지고 저 어른이 옛날에 청장님 하셨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예만 잘해도 못 써요. 서예도 잘하고 사서상경도 잘하고 풍수 사주 관상도 잘하고 다 해야 돼. 소림사 양발차 소림사 열발차기가 돼야 옳게 나가서 행세를 합니다. 뭐든지 물어봐 이래 나온다고. 물어봐요 백여사님. 뭘 알아요? 그래 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 그래서 아무 못 물어봐. 안 물어보죠. 그래 종효라는 양반은 위나라의 서예가고 정치가인데 이 양반이 해설을 잘 썼는데 이게 이제 송익이가 그 뒤에 사람이죠. 이 시대 사람이죠. 이 시대 사람이 만날 그런 글씨를 썼어. 그런 게 종효의 제자인데 내 절일치 만날 그런 글씨를 쓰니까 내 구치절 질자죠. 크게 구치자야. 이 글씨가 지금 그 산자 저 페인트 글씨 그게 무슨 서예냐 하고 욕을 먹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맹 우리 회원들 글씨 써도 내가 뭐라 그러자니까. 나는 안 뭐라 그래. 그래요? 자 죽이리더. 그건 아주 못 쓰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했지. 의성김씨 문 중에서는 제일 낫다. 아주 못 쓰니까. 수원백씨 문 중에서 제일 낫다. 실제로 다른 사람 안 봤을 거냐. 제일 낫잖아. 나는 칭찬해줄 수밖에 없는 게 맥지 인심이를 일모 이러니까 진짜 뭐 마침 다 틀리고 그만 그런 게지 뭐 잘한다 하고 뭐하면 그만. 그런 줄 알아요. 알아. 그래서 그게 구지니까 이건 그죠? 이건 송나라 때 이기라는 양반은 어떻게 했다? 드디어 3년을 불감경이래. 누구요? 그 선생을 못 봤단 말이래. 이건